네,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10월 셋째 주요? 넷째 주요? 아무튼 자, 10월 21일, 22일 양일간 예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뭐 다른 얘기는 없죠. 비도 안 왔고 또 제가 게시판에 확인하고 온다를 확인해야지 그러고 지금 확인 안 하고 들어왔어요. 좀 나가기가 귀찮고 그래서 그냥 바로 예상을 시작할 텐데요. 예상이 어떻게 되냐면 흐름이요. 다른 때 뭐 보통 한 일주일 동안 10개, 그러니까 열이라고 생각을 하면 뭐 한 50% 정도? 지난주에 보니까는 단단히 배당이 몇 개 안 됐죠? 토요일인가? 그 다음에 이제 999가 3개인가 4개, 그러니까 100배가 넘는 게 한 3개인가 4개 나왔었고, 뭐 한 4, 50배 되는 거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조금 더 어려워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려워지는 그런 과정에서, 적중 여부를 떠나가지고, 참 이 말은 좀 한번 노려봤으면 하는 그런 마필들이 몇 두가 있어요. 그런 마필들 위주로 좀 설명을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제 얘기가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타당성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공감을 못 하시면 배팅을 하시면 안 되죠. 그런 것들은 좀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조금 더 뭐랄까요, 신중하게 좀 그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짧게 하고 오늘 예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내산 육군 1000m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1000m 경주입니다. 예, 자, 이 경주는 브라운 바머가 지금 외곽으로 밀려 있어요. 선행을 못 가죠? 예, 선행을 못 갑니다. 지난번에는 역시 뒤에서 경주를 펼쳤었는데 외곽으로 좀 경주를 좀 펼쳤었죠. 근데 그러니까 박우른 기수에서 이철경 기수로 바뀌면서 이철경 기수가 지금 마이너스 1kg인가 되죠. 근데 요마필은 이제 3착으로 2착 3착으로 왔기, 아니 뭐죠? 2착으로 왔기 때문에 0.5kg의 이점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브라운 바머는 여러분들 뭐 제가 얘기 안 해도 다 알죠. 그냥 물론 단점은 있습니다. 너무 과신하지 마십시오. 어린 마필이고. 근데 여기서는 지난번에 제가 이제 베이비 스타를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이 지선입니다. 지선이도 지난번에 제가 그 무슨 경주죠? 대산 경주였었는데 2000쌀이 입상했을 때 지선이를 좀 눈여겨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저도 그날 이제 지선이를 뛰는 걸 보고 또 다시 한번 이제 복귀하는 그런 과정에서 인마필이 지금 9주 만에 나오죠. 예, 9주 만에 나오는데 쪽이더라. 예, 조금 약간 파행기가 있어요. 파행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 떠나서 얘가 갖고 있는 체형을 딱 보면, 그러니까 아프니까 좀 맥이 없죠. 활기가 없습니다. 활기가 없이 걸어요. 그다음에 아주 강한 습보를 못 하고요. 강하게 습보를 하려고 했지만 탄력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이 마필은 조심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한 가지의 흠이 있다 치더라도 여기 다른 마필들의 흠,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떤 능력을 저하시키는 요인들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골든 러너 같은 경우는 너무 페로비치 기술하고 너무 믿지 마십시오. 얘 뭐랑 한번 동반 스포를 했는데 뭐 따라가기도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이었었고요. 자, 그래서 이 경주는 뭐 그냥 넘어가는 그런 경주인데,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지선이, 요마필은 이제 그 파행기 있는 다리,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여기서 찾으면 또 이렇게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분명히 제가 어느 쪽 뒷다리가 오른쪽 뒤인가요? 오른쪽 뒤인가가 좀 약간 이렇게 정상적인 보행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한번 체크했다. 그게 좋아지면 오늘 뭐 어떤 그 가능성은 갖고 있으니까 한번 좋아지면 다음번쯤이면 다음번쯤이면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것들 좀 이번에 뭐 착순 오면 뭐 도루묵이지만 아무튼 그런 것들은 좀 체크를 하고 또 일경주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경주였었고요.
자, 두 번째 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이 경주는 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가끔 말씀을 드리는 건, 요거는 한번 그냥 배당이 있든 없든 간에 한번 탁 건드려 보고 가야 되는 그런 경주죠. 1번 샤프 케이린입니다. 이제 왜 건드려 놓고 가느냐? 이게 만약에 다른 기수였다면 여러분들 인기를 더 많이 끌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예상들은 다 했어요. 예상지들마다 예상은 다 했는데 중구난방이에요. 왜? 기수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말은 좋습니다. 아주 그 다음에 거기다 가능성도 갖고 있는 잠재력을 풍부한 건데 말이 변화가 확 바뀌었어요. 확 바뀌었기 때문에 1번 게이트고 얘가 지금 여기서 선행을 못 가요. 뭐 선행을 가면 그런다고 해서 이철경 기수라고 해서 너무 약하게 보지는 마십시오. 일단 이 경주는 어떻게 가냐면은 1번부터 이렇게 저쪽으로 뛰는 거라 그랬죠. 이쪽으로 뛰면 자 안쪽에가 1번, 그 다음에가 3번, 그 다음에가 6번, 10번 이런 순으로 이제 이 마필들이 지금 순발력이 엇비슷해요.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그 2점. 근데 문제는 이게 제 1300m라는 겁니다. 1300m이기 때문에 누가 가속이 좋냐죠. 그러니까 여기다 그리면 외곽에서 3번, 6번, 10번이 쫙 나와서 1번이 이렇게 뛰고 있는데 3번, 6번, 10번이 이렇게 나와서 얘를 가로막아 버리면은 이게 아직 어리기 때문에 좀 그런 게 불편해요. 근데 불리하게 전개를 펼칠 수가 있죠. 근데 얘가 갖고 있는 어떤 이 잠재력은 이 경주 출전하는 12마리 중에서 가장 좋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공략할 수가 있는데, 자, 후차권이요. 후차권은 퍼스트 러너가 지금 1700에서 1300으로 내려오면서 또 덕현이로 바뀌어요. 3.5km 마이너스. 클린업 시크릿도 가능성은 있는데 얘하고 비교를 하면 지금 현재로서의 컨디션 얘가 좋아요. 그러니까 클린업 시크릿은 조금 뭐랄까요? 다소 아직 어린 마필이기 때문에 다소 조금 부자연스러움이 있어요. 등치도 좋고 다 좋아요. 걸음걸일 때 보면은 유연성이 조금 떨어지는데 얘는 그런 것들이 좋다라는 게, 유연성만 놓고 따진다면은 만약에 1번 샤프 케이린이 100이라 그러면은 클린업 스크린은 한 80밖에 안 돼요. 그런 것들입니다. 이 20%의 갭을 뭘로 채울 거냐 이제 그거죠. 그런 것들 뭐 앞으로 가서 얘가 앞으로 갈 수 있죠. 예, 뭐 선행을 가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1번 앞으로 가서 경주를 펼치고 이런 거는 이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속이 누가 좋으냐. 이 탈은 똑같아도 비슷해도 누가 가속이 좋냐에 따라 틀려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얘네들이 무너진다. 캡틴 파워요. 이거 체구가 좀 작아서 이게 뭐랄까요? 그 누구죠? 페로비치 기수가 조교는 잘했어요. 아주 세게 안 하면서 살살 했는데, 여러분들 이런 거 아셔야 돼요. 460kg짜리하고 20kg짜리하고 이제 조금 있으면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어떤 주폭에 나올 때 보면은 주폭의 차이가 있어요. 발발발발 거리고 빨리 가는 마필이 있는가 하면 발발이면서도 늦게 가는 마필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의 차이점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캡틴 파워 같은 경우는 발발거리면서 가면은 체구가 얕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가는 마필이기 때문에 라스트가 없어요. 지난번에도 못 올라오더라고요. 안으로 기대려고 하고 죽을 때도 좀 그런 모습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뭐 페로비치 기수가 잘 잡아내긴 했습니다만은 1300을 다 소화시키기는 앞에 가는 것밖에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입상을 하려면 이 경주에서 앞에 가는 것밖에 없는데 얘가 여기서 앞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죠.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하고 비교했을 때 체구가 작기 때문에 그런 불리한 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뭐 이런 마필들은 뭐 그냥 가볍게 방어하고 가는 게 좋지, 주력이나 이런 것들은 좀 상가하시는. 그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앞에서 어리기 때문에 무너지면 퍼스트 키죠. 11번 퍼스트 키인데 요거는 제가 뭐 모르겠어요. 마번을 공개하고 이러는 건 아닌데 저는 이 마필을 꼭 여러분들에게 제 개인적으로 추천드릴 겁니다. 이 11번 퍼스트킹 같은 경우. 왜 그러냐면 이 경주 자체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던 1번, 3번, 그러니까 1번을 빼놓고 3번, 6번, 10번 얘네들이 지금 약간 그 힘이 들쳐있기 때문에 그래도 라스트에 날라올 수 있는 마필은 유일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가는 마필들 제가 자꾸 무시하는데 뭐 요즘에는 좀 그렇지도 않지만 요즘에는 앞에 가는 마필이 좀 겁나더라고요. 갑자기 겁나졌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퍼스트키는 좀 공략권에 있어야 되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12마리 출전해, 역시 12마리 출전해 있습니다.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이 프리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11번 프리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이제 그 당시에 이게 데뷔전을 치르는 상황에서 제가 믿지 말라 그랬죠. 그 이유를 말씀드렸던가요? 기억이 안 나는데, 누가 물어봤는데 그 이유를 얘기를 안 했어요, 제가. 이래서, 근데 제가 그 생각을 하는 건지 여기선 얘기를 했는지 그거를 잘 모르겠는데, 다시 얘기할게요. 그러면 목이 짧습니다. 상당히 짧습니다. 그 다음에 높습니다. 이 두 가지만 갖고 있으면 신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개를 들고 뛴다라고 생각해 보시죠. 무척 빠릿빠릿해요. 그래서 말이 조기 때 보면 시원시원하게 날아다녀요. 신장력이. 근데 이런 마필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뭐냐면, 이 어떤 뭐 성질이나 힘이나 이런 게 있으면 꾸준히는 뛰어요. 꾸준히 뛰지 어떤 장점이 없어요. 근데 이런 마필들이 지난번에 모래 맞으니까 어떻게 돼요? 라스트에서 올라오는 것 같아도 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대들이, 그러니까 얘 상대들이 무너져 줘야 오는 그런 상황이지, 얘 자력으로 뭐, 그러니까 딱 단지 하나 이제 선행이죠. 선행 빼놓고는 얘가 자력으로 오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단점을 갖고 있다는 얘기. 여기서 안 돼. 여기서 편성을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단점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난번에 또 물어보더라고요. 뭔 말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단숨에 그랬습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뭐라 그랬는지?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이경주에서 무시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대의 단점들이 더 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경주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라는 얘기예요. 이런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뛰는지 보라고요. 청철이가 안 갔다라고 얘기를 하지 말고 왜 저 말이 저렇게 뛸 수밖에 없는지를 아시면은 여러분들은 더 편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 더 편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쳐다보시는 게 좋고요. 자, 이제 이경주는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경주에서는 선행을 좀 찾는 게 관건이죠. 몇 메타예요? 1000m, 1000m는 여기다 그릴게요. 1000m니까 자, 2번이 선행을 가요. 얘 지난번에 출전하다 컨디션이 아니어서, 근데 또 뛸 때는 아주 빠릿빠릿해요. 그 다음에 외곽에 누가 있어요? 11번이 있나요? 예, 프리모가 있어요. 이래서 제가 못 뺀다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모래 안 맞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서 11번이 2번이 선행을 가면 11번이 대각선으로 이렇게 치고 나가서 옆에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모래만 안 맞춰주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제가 목이 짧거나 고개가 높아도 이런 전개가 나오고 단거리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프리모가 단지 얘를 얼만큼 괴롭히냐가 더 관건이야. 그게 관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경주는 후차권에서는 뭐 승자의 미소가 이렇게 껍데기는 잘 생겼어요. 근데 조교 때 그걸 못 봤는데 제가 복귀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제가 그 전에 한 몇 년 됐죠. 한 2, 3년 된 것 같은데 2, 3년 넘었죠. 걔가 6살이니까 한 4년 정도 된 것 같네요. 그 몰리두커라는 마필이 있어요. 몰리두커 지금도 있지만, 근데 나중에 그 마필을 보니까 제가 어딘가 불편하다 그랬죠. 근데 그 마필이 그때는 몰랐는데 제가 그래서 이번 주에 다시 찾아봤습니다. 근데 그 다리에,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거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결국에는 발을 조금 그 당시 뒷다리를 제가 어떻게 쓴다 그랬죠? 조금 이렇게 경직되고 돌려서 썼어요. 예, 그런 것들이 얘가 이게 경주를 치르면서 부담이 된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들 그때 무슨 질병이 있었어요. 제가 잘 기억을 못하는데 아무튼 또 얘기가 왜 이렇게 했지? 이 승자의 미소가 바로 그런 발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교 때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띄우지 않습니까? 앞에서 오는 걸 놓치면은 옆으로 봐야 돼요. 그럼 옆으로 보면 이게 말이 안 보여요. 근데 이 실전에선 보니까는 앞에서 오는 카메라를 보니까 뒷다리를 보니까 완전히 뭐랄까요, 좀 현란스럽게 써요. 상당히 그 몰리두커보다 더 현란스럽게 씁니다.
그러니까 너무 껍데기만 여러분들이 꼭 중요시할 게 아니라는 얘기죠. 저도 많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하시고요. 라이즈 앤 샤워입니다. 조금 고개가 높아요. 자세 좋고 힘차면 뛸 마필이에요. 잠재력은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돌아오는 아침에가 지난번에 뭘로 취소됐죠? 뭘로 취소됐더라? 아무튼 뭐 조교는 뭐 열심히 잘했습니다. 근데 약간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약간 조금은 덜 돼 있는 것 같아요. 뭐 조교 내용만 좋을 뿐이지 말의 어떤 그 뭐랄까 발음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아직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두손 왕자도 좀 띄워줄 수 있는 마필이고요. 그래서 이 경주도 결국 여러분들 건드리시면 안 돼요. 이 세 번째 경주 뭐 심플 물론 이제 뭐 여러분들 경마가 딱 끝나고 나면 무릎 탁 치는 게 내가 본 말인데 그렇지만은 뛰기 전에는 여러분들 여러 군역을 사셔야 될 겁니다. 자, 3경주였습니다. 자, 4경주로 가겠습니다. 12마리 출전해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금수녀가 어떻게 여기서 인기 1위가 나오죠? 예, 인기 1위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레이 갤럭시 그 다음에가 금순이 이렇게 순서로 가네. 예, 아마로네하고.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프리모 같은 경우는 고개가 높고 목이 짧고 두텁기 때문에 신장력이 없어요. 리듬이 없는 거예요. 리듬을 해야 그게 이렇게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서 이렇게 리듬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리듬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 목이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그러는데 여기서 이렇게 까딱까딱까딱거리면 그게 앞으로 뛰겠네요. 여러분들 고개 뒤로 제끼고 한번 뛰어보십시오. 뛰어지나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 아마론에는 그거랑 조금은 차원이 틀려요. 얘는 힘이 들쳐가지고 주폭이 조금 안 나와요. 근데 뭐 오늘 뭐 지금 1000m 여기서는 선행 갈 수 있을걸요 아마. 예. 외곽에 12번, 10번 이런 게 좀 빠르긴 합니다만은 선행을 안쪽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점이 있을 거고요. 조심해야 되는 금순유요. 예, 금순유가 금순유. 요건 좀 찾아보고 갈게요. 제가 지금 기억을 하나도 못하겠네요. 금순유. 네. 4경주. 금순유. 예. 주행심사 내용을 보니까 이탈은 잘했네요. 이탈은 게이트 이탈은 좋았는데 조금 말이 고개를 들고 끌고 간다. 여러분들 제가 그 모래 얘기 많이 했죠. 모래 얘기를 왜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이 어린 마필들 그 모래에 적응을 못한 마필들은 대부분 성질이 더러우면은 막 끌어요. 그 모래를 피하려고 끄는데 기수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수는 그 자기 진로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고요. 똑바로 뛰게 하기 위해서 바깥으로 못 나가게 해요. 그럼 뭐예요? 제어를 할 수밖에 없어. 제어하는 과정에서 고개가 이제 들리는 경우도 있고 자기 스스로 이제 높은 목을 갖고 있는 마필도 있지만 가끔 보면은 발은 끌면서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걸 제어하는 과정에서 고개가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지금 금순이 같은 경우는 조교 때도 그랬지만은 이 주행심사 때도 발을 상당히 이렇게 꺾어서 쓰는 마필이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인기를 많이 끄나 이렇게 좀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좀 채찍에 그러니까 답보는 잘했어요. 채찍을 대면서 이제 라스트에서 이제 누구죠? 임경윤 기수가 똑바로 뛰게 하기 위해서 채찍을 대는데 답보는 부드럽다고. 근데 조교 때도 보니까 너무 끌어요. 이런 마필들은 모래 맞으면 그냥 아웃이에요. 너무 좀 과신하지 마시고요. 모래를 어떻게 피해가는지를 좀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경주에서 정말 주시해야 되는 마필은 5번 기가라이트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 제가 뭐 매번 거짓말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 스스로한테 솔직히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 5번 기가라이트인데 사실 이런 마필들은 무슨 얘기냐면 제가 경험을 못 해봤어요. 기억이 안 나요. 경험을 했는데 타보긴 했는데 이 마필이 그러니까 모른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얘 주행심사 때 한번 보면은 이
점두를 잘하는 것 같아요. 아주 부드럽게 잘하는데 사실 전 구간을 신영철 기수가 스타트부터 나와서 라스트까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은 이마필의 어떤 잠재력을 높이 평가해야죠. 부드럽고요. 왜 부드러우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이 점두 운동을 기가 막히게 해요. 다른 마필들 이렇게 까딱까딱거리면 얘는 아주 유연하게 그 높이도 적당한 데서 잘해요. 잘하는데 그 점두 운동이 조금 빨라요. 이렇게 너무 느린 것도 안 좋지만, 그러니까 어떤 평균이 있으면 느린 마필이 있지 않습니까? 등치 큰 마필들, 뭐 경주불패 이런 마필들 보면 이렇게 가는데 얘는 카탁카탁카탁 빠르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평균치보다 점두 운동이 상당히 빨라요. 이런 마필들은 제가 봤을 때 그만큼 주폭이 빨라지겠죠. 근데 지금 신영철 기수가 잡고 왔기 때문에 라스트에서 걸음이 좀 여유가 있었습니다. 잡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모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빠른 점두 운동을 한 마필은 주폭이 빠를 텐데, 분명히, 그죠? 빠를 텐데, 아니, 리듬을 한 번 할 때 한 발 가는 건데, 두 번, 세 번 이게 빨리 빨라지면 그만큼 걸음은 빠르겠지만, 빠른 걸음이 오히려 힘을 많이 소진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잡고 와서 그런지 여력은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좀 경험을 안 해본 것 같아요. 기억이 없어요, 제가. 이 부분은 글쎄요, 한번 이런 마필들 몇 마리 있어요. 많진 않아요. 한 1,500도 되면은 진짜 손가락에 꼽을 정도예요. 한 10마리 정도? 그 정도밖에 없어요. 이렇게 점두가 빠른 운동. 근데 제가 이런 것들은 이렇게 데이터를 쌓아놓은 게 없기 때문에 좀 뭐라고 여기서 딱 단정 짓기 어려운데, 그 부분은 이제 제가 모르는 부분이고, 아무튼 이 주행심사를 보면은 스타트도 잘했어요. 잘해가지고 아주 손 하나 까딱 처음부터 안 하고 나왔어요. 발도 잘 바꾸고요. 아주 몸이 유연해요. 조교 때도 보면 뭐랑 동반 습보를 했는데 보니까 잘 나가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단지 이제 그런 점두 운동이 빠르다. 그거 하나만 좀 기억해 주시고 좀 관전하시면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경주였습니다. 자,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오경주입니다. 마찬가지죠. 이 경주도 이제 혼합 4군 마필들인데, 이 경주는 그냥 여러분들 가볍게 한번 배당 한번 노려보십시오. 일단 뭐냐면 역전의 우승인 이경주의 선행가나요? 선행을 외곽에 10번 정산불패가 있네요. 몇 메타예요? 1200m. 1200m인데 어떻게 가냐면 일단 외곽에서 8번, 10번이 빨라요. 8번, 10번이 빠르고 안쪽에서는 조금 뒤쳐서서 2번, 4번, 5번 이런 마필들이 이제 가속으로 밀고 나와요. 그럼 밀고 나오면 어떻게 되죠? 이런 마필들이 더 빠르지 않은 이상은 안쪽으로 들어올 때 힘을 쓴다라는 얘기죠. 제가 그래서 이런 걸 그려드리는 이유가, 자, 1200에서 뛰면 8번, 10번이 빨라요. 근데 얘네들이 이탈은 조금 늦어도 자기네 200m까지는 들어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 진로를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얘네들이 몰아가지고 얘네들을 괴롭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꾸 그려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요거를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개 중에는 여태까지 어떤 객관적인 전력을 갖고 제가 보여준 순발력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애들이 가속을 내가지고 얘네들을 선행을 못 나서게 만들어버리면 이 선행마들은 죽어요. 지난번에 이 역전의 우승이요? 이거 김용근 기수가 얼마나 편안하게 탔습니까? 편안하게 탔음에도 불구하고 라스트에서 걸음이 없었거든요. 주폭은 좋아요. 좋은데 얘가 조금 아직 힘이 들쳐서 느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선행을 못 갔을 때 죽을 수 있다는, 정상불패 맞아. 곰배등입니다. 곰배등. 이 곰배등은 뭐예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뒤가 짧게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라스트에 지난번에 쓰잖아요. 정상불패 섰죠? 뭐한테 잡혔죠? 불멸의 제왕한테. 불멸의 제왕이 혼자 뛴 그런 경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 안쪽에서 있는 마필들이 2번, 4번은 그렇고 5번 이런 마필들이 지난번에 이 누구죠? 2번 토스코 노바켓은 선입권에 따라가면서 모래 적응을 다 했죠. 라스트에 걸음 나왔죠. 이 올데
뭐야? 올드 체이스는 어떻게 했어요? 얘가 그날 그렇게 물이 뒤에서 가면서 8번이었어, 5번이었어. 물이 막 말이 끌고 난리를 폈잖아요. 김기현 기수가 알기 때문에 이제 한 번 그렇게 타봤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번엔 그렇게 안 해요. 그러면 그날 걸음이 가장 좋았던 마필이 누구예요? 2번하고 5번이에요. 이 올드 체이스하고 얘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걸음발은 사실 누구예요? 잘루지가 몇 번이죠? 3번입니다. 3번인데 3번은 사실 이만큼 뒤쳐져서 가요. 이 뒤쳐진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이게 모래 맞아서 그래요. 나오자마자 막 모래 맞고 껑충껑충 뛰어가지고 근데 라스트에서 걸음이 얼마나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즘에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좀 있으면 또 나오는데 얘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 잘루지라는 마필의 걸음을 보면은 상당히 빨라요. 그러니까 라스트 힘을 그러니까 처음에는 초반에는 늦은 이유가 뭐냐면 모래 때문에 그랬어요. 그걸 어떻게 피해 가느냐예요. 아직까지 어리기 때문에 이 모래를 맞으면 또 뒤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앞에 모래 맞아도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다른 거야, 이 잘루지하고. 근데 잘루지가 만약에 모래 적응을 한다. 그러면 얘가 여기 따라갈 수 있어요. 바짝. 그러면 뒷심은 얘가 제일 좋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모래에 다시 또 그런 악벽을 보일지 순발 뒤로 갈지 이거는 모르는 거거든요. 저도 모르는 거거든요. 이거. 근데 아무튼 지난번 보여준 그런 걸음을 갖고는 2번 토스코 노바켓하고 5번 올드 체이스가 가장 안정적이다. 근데 여기 이제 하나 조금 조심해야 되는 마필이 누구냐면 1번이 얘가 여기 가요. 3번은 여기 가지만은 여기 갈 수 그러니까 모래를 안 맞았을 때는 여기 모래를 적응을 했을 때는 여기 따라갈 수 있지만 모래를 맞았을 때는 여기 만약에 또 지난번처럼 그런다면 일로 가면 얘가 복병이에요. 얘 발 부쩍만 얘도 무조건 뛰는 마필이에요. 근데 지금 아직 뭐 지금 적응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계속 조교만 했어요. 그래서 이런 말들은 지금 조교를 너무 오래 했어요. 제가 기억으로 한 달 넘게 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체중 체크 꼭 하십시오. 아주 자세나 유연성이나 뭐든지 다 갖고 있어요. 물론 뭐 이 토스코 노바켓이나 올드 체이스나 이런 것들도 다 가능성은 갖고 있습니다만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얘도 얘처럼 모래 맞으면 뒤로 가버리면 도루묵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2번, 5번 이런 정도. 일단 얘네들은 무조건 뭐 만약에 배팅을 하신다면 있어야 되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외곽에서 정상불패하고 역전에 우승하고 좀 부딪혀야죠. 충돌이 되면 얘네들이 더 쉽게 올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쉽게 쟤네들 중에서 누군가가 선행을 간다. 그럼 얘네 둘 다 끼고 가야 돼요. 다 끼고 가면 이건 배팅이 안 되는 경주죠. 그죠? 네. 그랬을 때는 만약에 난 이게 둘 다 80을 다 끼고 가야 돼. 그랬을 때는 배팅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경주였습니다. 자,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6경주입니다. 군에서는 5군이죠. 참 어려운 경주입니다. 이게 지금 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베스 돌풍이 지난번에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3번 뛴 걸 다 돌려보면 특히 이제 두 번째 경주 때 보면은 모래를 맞아요. 모래를 맞고 얘가 가속이 뚝 떨어져요. 중간에 이 상코너를 선회하면서 중간에 뚝 떨어져요. 나올 땐 잘 나와요. 잘 나와서 모래 맞고 나서 가속이 뚝 떨어졌다가 다시 못 올라오는데 못 올라오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참 그러니까 경마가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얘는 보면은 정말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아냐 이거예요. 근데 물론 저는 어느 정도 비교는 돼요. 근데 그게 얼만큼 영향을 미칠지 저도 몰라요. 무슨 얘기냐면은 얘가 갖고 있는 머리,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사람으로 치면 가분수라 그래요. 머리가 큰 거. 그러니까 머리가 커서 얘는 무게 중심이 앞에 있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눈으로 딱 보면은 아주 목이 가는 말들은 그게 확연히 나타나요. 그러니까 경주불패나 이런 것들 보면은 아주 목이 가늘기 때문에 그 머리가 커 보이지 않습니까? 얘는 근데 목도 적당하게 생겼어요. 근데 머리가 조금 큰 것 같아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얘가 뛸 때 보면 지난번에 선행 가서 이길 때도 보면
앞에 모래 맞으면 점도 운동 안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앞에 가는데도 이 점두를 거의 안 해요. 빳빳해요. 이런 마필들은 모래 맞으면 그냥 죽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러니까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게 모르겠다라는 게 뭐냐면, 이게 머리가 커서 가분수라 무게중심이 앞에 있어서 그런 건지, 일단 목이랑 머리하고 비교가 잘 안 되니까, 아주 미세하니까. 근데 거기다가 선행 갔을 때 점두 운동을 안 하는 걸 보면은 머리가 큰 게 맞고, 아니면은 얘가 원래 뻣뻣한 건데 어느 건지 모르는 거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얘가 선행을 가줘야 돼요. 선행을 못 갔을 때는 무너지기 십상인데, 외곽에 봉화골드가 있어요. 아주 빠른 마필이죠. 지난번에도 아주 쉽게 가고, 그다음에 골드여스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 뭐 컴플리트 위너나 달려라 파체 안쪽에 이런 마필들이 있어요. 그럼 가장 안정적인 마필이 누구예요? 일단 이렇게 그리면 4번, 5번이 앞에 있고, 그 다음에 8번, 9번, 10번, 12번, 11번이 이렇게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11번이 제일 빠르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그 안쪽에 있기 때문에 아마 몰아서 선행을 가버리면은 상관이 없죠. 얘가 뭐 월등하진 않기 때문에 근소한 차이가. 그럼 이렇게 경주가 앞에서 선입권에서 펼쳐지면, 자 보십시오. 4번, 5번입니다. 요 안쪽엔 B죠. 이게 철책이란 B예요. 그럼 그 중에 누가 제일 안정적이냐? 1번, 3번, 2번이 이런 순서대로 가요. 얘가 제일 안정적일 거예요. 1번은 뭐 가다 쓰는 마필이고, 3번은 공백기 있는 마필. 정상적인 말은 얘밖에 없어요. 음악대장.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축을 선정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요걸 제가 그려드린 이유가, 얘가 만약에 선행을 못 갔을 때는 밖에서 얘도 지난번에 선행 가서 섰기 때문에, 이 누구죠? 봉화골드가 아마 이번에는 또 따라갈 수도 있어요. 지난번처럼 뭐 진영이관처럼 얘가 선행을 가줬을 때 얘를 꺾는 건데, 뒤로 돌려서, 그러니까 뭐죠? 배팅권에서는 뭐 뺄 수는 없지만 얘 때문에 얘를 주력으로 갈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얘가 얘의 선행을 방해를 전혀 안 해, 이런 경우도 감안을 해 두셔야죠. 그래서 일단은 뭐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건 음악대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음악대장도 사실은 생김새에 비해서 지금 한 480kg 하는데 생김새에서 못 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좀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목라세는 말이 컨디션이 아닌데도 늘 실전 가면 지걸으면 꼭 뛰어요. 근데 입상이 안 돼요. 이런 마필들은 제가 그런 표현을 해드리지 않습니까? 배터에게는 있으면 안 되는 말이다. 근데 이 말은 모르겠어요. 이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어떤 긴가민가 해요. 모르게 확실하게 뭔가 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이 마필은. 그러니까 하여튼 컨디션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조교 때. 근데 꼭 실전에 나면, 지난번에도 안 좋은 상황에서 3차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 말이 그러니까는 실전용인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빼라, 배터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말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6경주 썼고요. 자, 7경주로 가겠습니다. 이 경주는 감격이 순간이라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K킹이 컨디션 나쁜데도 1번 게이트에서 탔죠. 그것 때문에 맞고, 그 다음에 샤륜이 윈이 컨디션이 좋아졌는데 얘는 고개가 높기 때문에 뭐 빠른 페이스는 안 돼요. 그 다음에 1300보다는 오히려 1700 이런 거리가 날 것 같아요. 힘을 많이 안 쓰면서. 영스톤 컨디션은 아니고. 엑셀런트 퀸이 이게 좀 말이 이상해졌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페르비치 기수가 조교할 때는, 페르비치 기수가 처음에 조교하다가 말았을걸요? 하다가 말았을 거예요. 하다가 아마 이게 더블이 되나요? 애경주에? 페르비치 기수가 못 하나요? 없는데. 빅투하러. 없는데, 이거 조교 처음에, 지난번에 시작할 때는 했던 것 같은데, 왜냐면 말이 주춤거려요. 잘 안 가려고 그래. 이제 여러분들 이제 조금 이따 나오나? 이제 일요일째 나오는데 제가 다. 그러니까 얘가 원래 그랬던 마필이에요. 근데 그동안 뭐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그런 게 눈에 안 띄었는데, 요즘에 다시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악벽은 언제 나와도 또 나와요. 말은. 얘네들이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조시가 좋을 때 막 좀 매맞고 그러면은 한참 막 뛰다가 또 그게 어느 날 탁 되면은 또 나타나요. 그런 게.
네, 아무튼 그렇고요. 그다음에 인키타투스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나오는데 연달아를 이겼어요. 연달아가 지금 1700가 있거든요. 근데 연달아가 나왔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달아하고 인키타투스하고 이렇게 둘이 막 라스트에서 경합을 펼쳐요. 경합을 펼치는데 얘가 쭉 라스트에서 둘이서 같이 막 이렇게 우리가 소위 얘는 막 코 차이로 경합을 펼치다가 얘가 조금 앞으로 나와요. 한 100m 전방에서부터 앞으로 쭉 나오니까 이마를 세게 본다고요. 그럼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 얘는 보면은 그날도 안으로 기댔어요. 내측으로 기댔고 등치가 커서 발도 던져 쓰고 몸도 이렇게 좀 둔해 보이지 않습니까? 힘으로 뛰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러니까 얘를 빼라는 얘기가 아니라 얘의 그 단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단점이. 그러니까 이런 경주에선 힘으로 뛰기 때문에 맞아요. 예, 그렇게 분석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 경주에서는 힘으로 와야 되는데 힘 있는 마필 누구야? 인키타투스거든요. 그 다음에 케이킹은 또 자리가 좋다라는 거고 엑셀런트 키는 제가 주행이 좀 안 된다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감격의 순간을 앞에다 두고 뒤에서 싸우면, 그러니까 감격의 순간이 3번이에요. 3번이 가면 1번이 갈 거고 외곽에서 12번이 이렇게 나올 거라는 얘기예요. 물론 중간에 뭐 엑셀런트 킨도 있고 다 골드시나도 다 있겠습니다만 결국엔 살아남는 말은 누구냐? 안쪽에 있는 얘냐? 힘을 쓰는 얘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분석해. 얼만큼 얘네들하고, 그러니까 12번의 관건은 그거죠. 인키타투스의 관건은 과연 3번하고 사정권 안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없느냐. 좀 둔하기 때문에 그런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발을 던지고 몸이 둔하다라는 얘기는 순발력은 좀 없거든요. 지난번엔 느린 경주기 때문에 바짝 따라갔지만 만약에 빠른 페이스력을 만나면 얘가 이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연 사정권 안에 들어갈 수 있겠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좀 분석을 하셔야겠죠. 사정권에서 조금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찬호의 기승술이 있기 때문에 아마 사정권 안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힘을 조금 쓰고 가더라도. 그렇다면 뭐 인키타투스하고 케이킹하고 맞짱을 깠을 때 누가 이기겠느냐? 어차피 두 마필은 다 배팅권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누가 주력이고 누가 방어냐, 이제 그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좀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7경주였었고요. 자, 1700m 1700m 11마리 출전, 이제 5경주입니다. 참 8경주요? 8경주. 참 글쎄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던 연달아하고 인키타투스하고 이 인키타투스를 강하게 보면은 얘도 강하게 봐야 되죠. 그죠? 왜냐하면 100m 전방까지 둘이서 옥신각신했기 때문에, 우와, 연달아가 이 인키타투스를 저렇게 잘 따라가? 같이 맞짱까? 그러면은 이게 얘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인키타투스가 기준이 되는 거고, 만약에 연달아를 기준으로 하면 인키타투스는 약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제 기준입니다. 저는 연달아를 결코 센 마필로 안 봐요. 근데 왜 추천했냐고, 컨디션이 좋아졌기 때문에 추천드린 거예요. 여태까지 지금 몇 번이에요? 두세 번 제가 계속 추천드렸었는데 살아나면서부터 계속 추천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얘의 고질적인 문제가 뭐예요? 일단 몸이 경직된 몸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경직된 몸을 갖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뒷다리 때문에 그래요. 뒷다리를 아주 질질 끌면서 짧게 차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다는 이유가 뭐냐면, 인키타투스하고 이 연달아하고 같이 맞짱을 까는 과정에서 100m인가 200m 전방위에서 얘가 뒤로 간 거지 얘가 앞으로 간 게 아니에요. 근데 물론 아까 제가 힘은 있어요. 힘은 있는데 여기서 더 많이 쳐줄 게 뭐냐면은 연달아가 뒤로 갔다는 얘기. 왜 뒤로 갔어요? 이것 때문에 못 차요. 자, 1700m 만났습니다. 선행가요. 인기 빵빵 실렸어요. 이거 아멘다 되는 겁니다. 지난주 토요일 1경주 아멘다. 그날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뭐 핑계지만 뛰고 난 다음에 핑계지만, 물론 이 자리에서 제가 아멘다 안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걸음을 갖고는 도저히 제가 추천 못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그리고
아시겠지만 인기 1위만데 제 오두마번에도 예상을 안 했다. 그런 말씀까지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연달아도 똑같아요. 저 오두마번 전 이게 인기 1위인지 몰랐어요. 정말 몰랐습니다. 얘는 어떤 식이냐면은 지금도 뭐 조교 빵빵해졌어요. 이런 애들은 조교 빵빵 할수록 실전에 가서 더 그런 데미지가 나와요. 이런 마필들은 살살 달랜다 그래요. 달래서 조교를 해야 되는 마필이에요. 뻣뻣해요. 뒷다리 뻣뻣해. 리듬 없어요. 혼자 선행가 가라 그러세요. 왼발만 쓰는 마필이고요. 뭐, 그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게 비도 안 오고 아주 죽기 딱 좋은 걸음이에요. 그죠? 죽기 딱 좋은 그런 상황인데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감안하십시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감안 1700입니다. 코나 바로 맞는 선행마한테 가장 유리한 거리예요.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이 누구예요? 저는 이 연달아만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연달아의 어떤 몸놀림, 경직되는 거, 리듬감 없는 거 이런 거만 갖고 안 돼. 딱 거기가 그게 잘못된 거죠. 저한테는. 저의 어떤 정말 크나큰 단점이에요. 편성 같은 건 무관해요. 물론 이제 편성을 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연달아 같은 경우는 편성 불문하고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거기서 한 번 더 좀 업그레이드된 그런 분석을 하셔야죠. 야, 얘가 혼자 선행 가는데 내가 뭔 배짱으로 빼? 유진아 말이 틀릴 수도 있어요. 제 말이 다 맞으면 제가 뭐 빌딩 한 수십 채는 졌을 겁니다. 그죠? 혼자 선행 가 누가 여기 와서 잡을 수 있어? 자, 보세요. 이경주는 보면 8경주인데 뭐 7번이 있어요. 투루팀버, 외곽에 심청사달. 이런 1700이면은 4번이 꼭 선행 간다라고도 못해요. 자, 5번 있죠, 6번 있죠, 7번이 근소하지만 빨라요. 외곽에 11번이 있죠. 요 네 마필 정도가 이렇게 선두권에 갑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1700이라고 그랬죠. 자, 이 지난번에 심청사달이 나오자마자 안토니오 기수예요? 신지예요? 빅토르 기수가 잡았어요. 그러니까 말하고 막 싸워요. 막 난리를 피죠. 예, 난리를 피죠. 여기서 만약에 얘가 나오자마자 이렇게 쩍 해가지고 4번이 가는데 이거 넘었으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것도 기대를 하시면 좋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4번 앞으로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얘가 혼자 선행을 가도 슬똥말똥인데 버틸까 말까인데 얘가 와서 문대주면 여러분들은 얘는 뭐 고개 딱 들고 뛰는 마필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얘가 선행 가면 얘도 버틸 수 있다라는데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얘도 선행 가면 버틸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고개 높죠. 얘 뒤에 안 들어가죠. 얘네들은 부러져요. 그러면 그 다음이죠. 뭐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영화머리랑 제가 영화머리랑 참 이 마필은 저하고 정말 사대 안 맞죠. 예. 추천드립니다. 지난번에도 달다리에 영화머리랑 빌어서 이게 배당이 컸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일단 이경주에서는 가장 좀 좋은 마필은 그러니까 이제 전개가 잘 나오는 마필은 1번이 있으면 2번이 있고 3번이 이렇게 따라가요. 좀 처지죠. 조금 처져서 따라가요. 그 다음에 깡바닥에 8번, 9번, 10번이 이렇게 해서 얘는 좀 동떨어져 있죠. 지난번에 효정이 말 잘 타죠. 제가 안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그때 라스트 잭팟이 없었죠. 마이챔프가 아니고 원래는 제가 마이챔프가 이 자리에서는 축입니다 그래놓고 그날 바꿨죠. 11번 스피드 코어로 바꿔서 11호 이렇게 갔죠. 근데 이 마이챔프하고 라스트 잭팟하고 이렇게 둘이 들어와서 9가 터졌던 경주입니다. 그러면서 이 8번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김효정 기수가 타내기는 어려운 마필이다. 정말 잘 참아야 되는데 제가 요게 기준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김효정 기수나 이동학 기수는 좀 조심해야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김효정 기수가 이걸 타는 걸 보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날 3차 오긴 했습니다만은 전 구간을 하자없이 탔어요. 3권에서 조금 말하고 싸운 건 있었지만은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아직 뭐 캐리어가 짧기 때문에 그거 빼놓고는 정말 김효정 기수가 뭐 물론 요즘에 보니까 뭐 인터뷰 보니까 누구죠? 배대선 조교사가 이렇게 시킨다 그러더라고요. 많이 욕먹는다 그러는데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좀 잘 탈 거예요. 모든 말을 조금 너무 뭐랄까요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잡고 타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말들은 잡아주면 잘 맞아요.
잡아야 될 말이 있고 안 잡아야 될 말이 있는데 이런 마필들은 체구가 작잖아요. 발발이 좀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정의가 탈 때 뭐라 그랬어요? 대가리 올 때 한 번 실수했기 때문에 정의가 그렇게 두 번 실수하지는 않을 거다. 물론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 김유정 기수도 그런 식으로 좀 탈 거예요. 지난번에 타는 거 보니까 겁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빼고 갈 수는 없는 마필이고, 아무튼 이경주는 가장 좋은 마필은 누구예요? 얘예요. 얘는 이제 안쪽에 갇히면 더 나쁘죠. 고개 높죠. 얘도 발 꺾죠. 오히려 얘는 이제 보십시오. 페로비치 기수가 아마 건너편 가면 바깥으로 뺄 겁니다. 모래 안 맞추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포인트로 두시고 좀 보고 관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경주는 이번 초록 질주를 축으로 갑니다. 가는데 글쎄요, 트루팀보다 고개가 높죠. 지난번에 그 문세영 기수가 탈 때 막 두들겨 패갖고 막 쫓아갔는데 나한테 못 올라오죠. 이게 고개 높아서 그래요. 근데 이번에는 뭐 좀 상대도 약하고 얘가 선행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좀 감안을 좀 해 주십시오. 자, 8경주였습니다. 자, 12마리 출전해 있는 구경주입니다. 네,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불꽃왕자, 뭐 지난번에 그 페로비치 기수가 못 들어올 때 좀 됐죠? 좀 됐어요. 그때 제가 아마 이마필의 단점을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런 기억인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490kg, 500kg 거의 다 나가죠? 500kg 넘네요. 얘는 강한 습보를 하면은 뒤가 막 흔들려요. 꼬여요. 그러니까는 나트에서 만약에 그게 정상적으로 되면 뭐랄까요, 좀 파워가 나올 텐데 그게 힘을 많이 쓰면 쓸수록 라트에 와서 그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참아줘야 돼요. 아마 이찬원 기수가 이번에는 좀 알 거예요. 알아도 흔들림이 너무 좀 심하고요. 스페셜 로드힐은 말은 좋은데 지금 발을 높이 쓰는 마필이죠. 조심하십시오. 이 마필은 말은 좋아요. 샤렌이 힐링입니다. 깡바닥에서 오는데 이걸 어떻게 공략하는 거예요? 제일 뒤에서 와요. 무빙이요? 무빙 그거 상대가 약했을 때 무빙하는 거지. 지난번에는 참고 탔습니다만은 제가 그랬죠. 참고 타야 된다. 무빙도 무빙할 때가 있는 거고 안 할 때가 있는데 이렇게 빠른 페이스에서는, 강한 페이스에서는 그렇게 안 되고, 스페로도 진가에 뛴 상대가 너무 약하고요. 제주의 하늘 이거 믿지 마십시오. 금태풍 조교 너무 세게 했고, 나름의 영혼 이거 하나인데 얘가 지금 이번 경주는 좀 나름의 영혼한테 좀 빨라요. 지난번에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1번 게이트니까 바짝 따라갈 겁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2번 맨가 세 번째 갔죠? 두 번째 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얘가 어디 가냐면은 예를 들어서 2번, 4번, 5번, 7번, 1번, 3번, 9번 이렇게 있으면, 이 무리가 있으면 얘 여기 가요. 외곽으로 감아야 돼요. 지난번 1번 게이트에서 안쪽에서 이렇게 탔지만은 이마필도 힘쓰면 나스에서 안으로 기대면 주행 안 되는 마필, 이거 임기현 기수가 고쳐놓은 거예요. 조금 나아지긴 했습니다만은 막 그런 것들 때문에 저도 스스로 조금 더 뛸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런 페이스라면은 여기 가서 어떻게 따라 붙느냐가 관건이에요. 이 외곽에 가서 여기서 밀어갖고 갔느냐, 아니면 건너서 차분히 올라가느냐, 이게 관건인데, 아무튼 불편해요. 이 나름의 영혼이 그냥 축이 없어요. 이경주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요거 얘기는 하고 갈게요. 근데 뭐 그렇게 너무 신빙성은 갖지 마십시오. 이렇게 있으면 1번이라 그랬죠. 2번이 여기 가고, 그 다음에 4번이 약간 뒤에, 5번, 7번이 가요. 그 다음에 3번이 요 뒤에 가고, 9번이 외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이렇게 11번이 있고, 8번, 10번. 그 다음에가 12번이 이 뒤에 있고, 마지막에 6번이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다 그려준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여기서, 그러니까 요 그림도로라면 제가 생각했던 이건 초반이니까요. 뭐 초반 한 100m 정도를 제가 이렇게 어떤 분석을 한 건, 데이터 분석을 한 거기 때문에, 자, 만약에 여기서 이제 7번이 선행을 간다 이거예요.
그럼 대각선에서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죠.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가장 전개가 좋은 마필은 누구예요? 5번입니다. 5번. 만약에 얘네들만 앞에 있으면, 얘네들보다 앞에 있으면은 이게 7번이 선행을 간다면요. 일로 뛰는 거죠. 그러면 바로 나와서 7번이 가고 5번이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 여기쯤 되겠죠? 뭐 바로 여기 1700m에서 코너를 만나는데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한 1, 2코너 중간쯤에서 7번 뒤에, 7번이 뭐예요? 스페로 뒤에 딱 들어간다. 근데 스페로가 상대가 약했기 때문에 다른 말이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이겁니다. 뭐 얘가 선행 가면 뭐 좋고요. 그러니까 하여튼간 선행을 가든 안 가든 간에 일단 뭐 누가 선행을 가든 간에 참 위치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얘가 단점이 뭐냐면 여러분들 얘기했죠. 이 좀 뒷다리를 얕게 차요. 얕게 차기 때문에 앞에 고개가 들리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균이라면은 뭐 무리만 하지 않으면 좀 뒤에 7번 뒤나 누구든 간에 선행을 가면 뒤에 있으면 힘이 있기 때문에요. 조교 때는 상당히 끌고 다니는 마필이에요. 근데 이게 고개가 높아서 결정력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아주 제대로 만난 것 같아요. 그렇죠? 전개가 잘 나와요.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전개가 조금 잘 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뒤에 있는 마필들이 아까 말씀드린 1번이나 누구예요? 뭐 3번 이거 뭐 그렇죠? 4번 그렇죠? 매번 결정력 없죠? 9번은 뭐예요? 제주야는 이거 믿지 말고 얘가 선행 가나요? 얘가 선행 가면 또 얘기가 달라지네요. 그죠? 얘가 선행 가면 이런 식으로 갈 텐데 저게 지금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그 부산 가서 그 센편성 대산 경주에서 이겼다라는 건데 그때 안말 경주였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제가 그때 보고 그 다음 경주에서 인기 빵빵 실릴 때 안 된다라고 그런 마필인데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마필 큰 능력은 없어요. 단지 이런 경주에서 좀 선행 갈 것을 좀 우려하는 그런 부분이 것뿐이지. 아무튼 이 경주는 초원의 참가가 좀 복병과 그러니까 축이 없을 때는 복병 제 기준에는 축이 없어요. 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감안해서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구경주였었고요. 자, 12마리 출전해 있는 10경주입니다. 아주 재밌는 경주죠. 이 경주가. 그러니까 재밌다라는 이유가 제 기준에서 재밌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자, 전 시간에 제가 그랬죠. 처음에 그 적벽신하가 데뷔전 탈 때 철호가 탔죠. 근데 주행심사도 첫 번째 주행심사도 제가 어디다 써놨어요? 첫 번째 주행심사도 이게 주행 불량이가 됐어요. 두 번째인가 합격을 해도 이렇게 연습 주행을 통했던가요? 그러니까 주행심사를 3번인가 했어요. 첫 번째 불합격, 두 번째 합격되고 세 번째 아마 연습 주행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잘 뛰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 뭐라 그랬죠? 뛸 마필입니다. 단지 뛸 마필인데 주행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여파가 분명히 실전에서 나올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철호가 타고 선행은 아니지만 선행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전개를 펼쳤어요. 그때도 1번 게이트였지 않았나요? 1번 게이트였었죠. 맞죠? 1번 게이트에서 거의 바깥에서 누가 압박을 한 것뿐이지 선행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선행이죠. 선행이나 마찬가지인데 또 그런 말이 또 하나 좀 내일자에 나오는데 근데 선행이나 마찬가지인데 나한테서 잡혔어요. 그게 뭐야?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얘가 갖고 있는 나쁜 주행이 그게 나타났다라는 거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았지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난번에 선행을 쉽게 가고도 또 그게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 선행을 쉽게 왔어요. 왔는데 여기서 때리니까 내외 측으로 자꾸 이렇게 흔들리려고 그러죠. 안 뛰려고 합니다. 안 뛰려고. 그러니까 자꾸 탄력이 떨어지는데 뒤에 누구죠? 이게 잘루지 경주 아니죠? 예. 그러니까 얘가 뛴 상대가 엄지강호, 크라운 비보스 이런 마필들이에요. 쭉 아까 제가 이제 지나간 경주인데 너무 상대가 약해요. 근데 그 약한 상대들한테도 격차가 좁혀졌다라는 것은 분명히 그 주행에 어떤 불안한 주행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자 거기까지가 이제 실전이고요. 조교를 얘기를 하면 마찬가지예요.
월요일날인가 한번 그 조교자가 여기다 대놓고 두들겨 패니까 말이 반항을 해요. 추춤추춤. 그냥 딱 때리면은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뭐 튕겨나가지 탕 하고 튕겨나가야 되는데 안 튕겨나가요. 오히려 반항을 해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그 뭐 어제도 했던가요? 네, 어제도 했던 것 같아요. 어제 목요일날도 했는데 얘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어제는 그런 게 안 보여서 주춤거리는 건 안 보여서 좀 사실 그렇게 자세히 보지도 못했어요. 월요일 날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길게 오는 걸 봤는데 뭐 다른 말 보다가 보니까 여기서 한 100m 구간인가 봤을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은 안 보이는데 무슨 얘기냐면 등치가 500kg인데 탄력이 예를 들자면 우리가 말이 60kg 뛴다 그러면은 60kg 그러니까 스포 탄력이 60kg 되면 한 45kg밖에 안 나와. 그 등치에 만약에 힘이 안 찼거나 뭐 등치가 작거나 그렇다 물론 힘은 다 안 차 있는 건 맞지만 그러니까 제가 원했던 그러니까 얘가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스피드를 못 보내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못 보여주는 이유가 그게 아마 그런 주행 악벽 때문에 그렇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경주 여러분들 제가 요즘에 마번 공개 안 하죠. 마번 공개 하나 해드릴 텐데 경주인데 좀 구멍수가 많아요. 자, 10번 올댓 스피드입니다. 올댓 스피드. 그러니까 이 마필이 예전에 누가 탔죠? 제가 아까 하여튼 탔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는 건 누가 탔다라는 게 아니라 얘가 예전에 보여준 능력이 물론 이경주에서는 뭐 불멸의제인가 잠재력 측면에서는 많이 있어요. 근데 얘도 예전에 뛸 때 보면은 잘 뛰었던 마필이죠. 아무튼 잘 뛰었다라는 기억입니다. 근데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제가 얘가 이제 지난 뜨거웠던 제가 표현해드린 아주 그 뜨거운 여름을 지나면서 진짜 피죽도 못 먹은 것처럼 하고 다녔어요. 그 큰 등치에. 근데 이번에는 누구예요? 챔피언 킹? 맞아요? 챔피언 킹? 예. 챔피언 킹이 뭔 말이에요? 문세영이가 타는 선행마예요. 500km가 넘어가는. 얘랑 같이 맞짱까요. 얘가 스피드가 상당히 좋은 마필이거든요. 이 챔피언 킹이. 예. 스피드가 거의 지금 제가 봤을 때는 5손가락 안에 드는 마필이에요. 근데 라스트에서 요만큼 끝에서 처지긴 했습니다만 이 구간을 그만큼 뛰었어요. 문제가 뭐예요? 얘도 보면 뒷다리가 경직이 돼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그 주행심사 보면은 이 점두 운동 안 해요. 점두 운동을 전혀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으로 뛰는 거예요. 그거 바라는 겁니다. 얘가 또 순발력이 없지도 않아요. 이 경주 자체가 앞에가 아주 월등한 마필도 없고 그러니까 뭉쳐요. 이렇게 뭉치는 가운데 조금 떨어져서 가긴 갑니다만은 이게 사정권이라는 얘기죠. 이 사정권. 그럼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사정권 이 무리에 합류만 하면 돼요. 그럼 나트에서 힘으로 누구 힘이 더 좋냐? 물론 뭐 잠재력 있는 마필 많지만 얘가 그만큼 좋아졌으면 예전에 보여준 능력 한 80% 90%만 보여주면 여기서 재밌어요. 예. 그다음에 플라잉 챔프도 역시 공백긴 갖고 있지만 보니까 예전 거 다 돌려보니까 뭐 만만치 않은 마필이다. 불멸의 제왕이 있고 구멍수가 많아지죠. 자, 그다음에 여기서 배당놀이를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제가 어제도 누가 그런 얘기예요. 이 팩트 헤븐스 이것도 얘기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좀 시간이 없는데. 자, 지난번에 인기 1위였었어요. 인기 1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마필 안 된다 그랬어요. 용군이가 선행 갔어요. 안 돼요. 1200은 안 돼요. 1000m에서 보여준 걸음이 있는데 1200에서 인기 1위를 만들어 놓으면 안 되죠. 이거는 들어오더라도요. 설령 들어온다 그래도 그러면 뭐 그러니까 한국 경마가 전부 다 그냥 선행 가니까요. 안 되지 않습니까? 뭐가 단점이라고 말씀드리죠. 더 이상 말씀 안 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얘를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얘가 페이스를 이끌고 가기 때문에 이경주 자체가 얘는 여기까지 4코너까지 오지 않습니까? 주폭이 작아서 다들 따라붙어요. 뭐 청상의 별, 그러니까 촘촘해진다고요. 촘촘해져. 그러면 얘는 누가 옆으로 쑥 지나가면 그냥 아웃이에요. 지 혼자서도 쓰는데 누가 벌써 문 대고 지나가면 아웃. 예. 그런 마필이라는 얘기죠. 여기 너는 에이스, 청상의 별 얼마나 빠른데 이 팩트 헤븐스가 뭐 직전에는 누구예요? 머스탱 스트롱? 그거한테 뭐 그게 압박입니까? 혼자 쉽게 갔어요.
쉽게 가고도 쓴 마필. 그 이찬호 기수를 왜 태어난지 모르겠어요. 이겨달라고요? 그냥 조교사가 조금 물론 욕심이 생기죠. 조교사는 뭐 선행 가면 좀 잘 타는 기수가 타면. 자, 그래서 이제 일단 10번이 있고 8번이 있고 1번이 있고 고배당 마필 하나 가져가야죠. 말씀드렸죠? 7번 이거 지난번에 모래 맞으면 안 된다.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때가 3번이었었어요. 2번이었었어요. 골도라가 3번. 3번인데 모래를 이제 적응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정의가 알고 살짝 여기서 빼죠. 자기 코스로 쭉 오다가 앞에 말들이 무리가 있으니까 여기서 살짝 바깥으로 나가요. 그래서 조금 여기서 외곽으로 돌아도 제가 그랬잖아요. 거리 조금 손해 보더라도 어떤 게 유리한가를 판단을 해야 되죠. 기수가. 모래를 맞았어요. 모래 맞으면 얘가 1초를 들뛰어. 근데 1초를 커버할 수 있는 거리를 손해를 본다면 차라리 그게 낫다는 얘기입니다. 모래를 안 맞히는 게 낫죠. 근데 오늘 7번 게이트예요. 안쪽으로 빠른 마필도 쫙 있으면 얘가 가운데로 더 쉬워요. 지난번보다. 모래 여파만 최소화시켜주면 날라와요. 1200에 딱 어울리는 마필이죠. 1200, 1300 그 거리에 빨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번을 한번 공개를 해봤습니다. 조심해야 될 마필은 많이 있어요. 뭐 포머 미션은 이제 잊어버리자고요.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변화가 올 때까지는 좀 당분간 좀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자, 10경주였었고요. 자, 11경주로 가겠습니다. 뭐 죄송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자, 이 경주가 이제 2번 전무후무가 있죠. 얘가 선행을 가요. 그 다음에 4번 이거 모래 맞으면은 주춤주춤 거리는 마필이죠. 지난번에 현종이 군대 갔나요? 현종이 탈 때 여기서 막 훅구리 해가 밖으로 나갔던 마필이죠. 1700 처음 뛸 때.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찬우가 타고 머리 왔을걸요. 그죠? 제철이 빛이 제철이었었어요. 찬우가 아니었었나? 아니 현종이가 아니었었나요? 그 전에 현종이가 현종이가 머리 쳤네요. 제철이가 타고 훅구리하고 현종이가 머리 온 거. 그랬던 거예요. 제가 까꾸로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5번 캐나프바 이건 기본 능력. 지금 컨디션은 좀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6번 이것도 은근히 뛰는 마필이죠. 힘도 안 째. 영롱 그런 마필이고. 9번 퍼펙트 샤인. 10번 최고머니. 브라이트 캣은 컨디션 아니고. 네. 이 최고머니가 문제인데 오늘은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9번이 퍼펙트 샤인 그렇고 지우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얘가 선행을 가면은 글쎄 버틸 수 있을라나요? 그 다음에 4번 이거 모래 맞으면 그 다음에 이건 컨디션 아니라 그랬죠. 그래도 기본은 센 마필이고 얘가 제일 세고 1번입니다. 1번 체이싱달러죠. 이 마필이 지난번 그 1200m예요. 마지막 경주입니까? 제가 책을 안 들고 왔는데 로열 지블리의 장산 시티요? 장산 시티 들어온 경주죠. 그게 토요일 마지막 경주입니까? 원래 이 체이싱 달러즈가 한번 보십시오. 체이싱 달러즈가 그 경주에 출마 등록을 해놨어요. 근데 그 당시에 뭐 스노우 카리스마 아니죠. 뭐 제가 말씀드렸었나요? 체이싱 달러즈가 나왔다면 근데 조금 조교가 부족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 살아났어요. 근데 그 경주에 나왔어야죠. 그죠? 그 경주에 나왔으면 얘가 인기도 없을 거예요. 물론 말이 이제 7마리 뛰기 때문에 뭐 한 4, 5차게 걸쳐질 정도였었는데 그렇다면 아주 시원하게 뭐 좀 한번 뭐 오든 안 오든 공략을 할 텐데 늦었지만 센 편성에 왔어요. 너무 센 편성에. 말이 너무 좋아졌거든요. 근데 얘네들을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늠을 못 하겠어요. 이거 동국이 선행 갔죠. 1400에서. 그 다음에 태훈이가 1700에선가 추입했죠. 깡바닥에서. 다 있는 마필이에요. 다 있는데 요즘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찬바람이 불면서 말들이 조금 많이 달라져요. 근데 워낙 고질적으로 부상이 있는 마필들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이런 마필들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구멍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는 이를 놓고 추천드릴 겁니다. 추천드리는데 저는 페나코바가 말이 컨디션이 아니더라도 이런 마필들은 못 빼죠.
그 다음에 골든게이트. 이 두 마필은 기본일 겁니다. 두 방으로 뭐 추천드리지 않을까 싶어요. 자, 11경주였었고요. 자, 마지막 12경주입니다. 예, 이 경주도 한번, 예, 아주 제가 초고배당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만큼 적중률은 떨어진다라는 거 좀 기억해 두십시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후리바람. 예전에 한번 기억을 해보죠. 문세영 기수가 어떻게 조교를 했어요? 살살 조교해가지고요. 숫보를 한 번도 안 하고 조교를 한 마필이에요. 그 다음에 마카온가 가면서 페로비치 기수가 전담을 하다가 요즘에 이제 범연이로 갔죠. 완전히. 근데 이마필을 문세영 기수가 조교를 살살 한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이마필을 분석을 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세영 기수는 모래 맞으면 안 뛴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답은 하나밖에 없죠.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간단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계속 모르고 있는 거죠. 그 전에도 제가 한번 그 문세영 기수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근데 마지막에 문세영 기수가 찾은 게 뭐예요? 습보를 안 해요. 습보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선행 가겠다라는 이유거든요. 왜? 모래 맞으면 안 뛰니까. 근데 그거를 페로비치 기수가 어느 날 정상적인 훈련을 해요. 그러니까 월요일날 습보하고 목요일날 습보하고. 그 선행 외곽에 가서 타. 안 되잖아요. 2군 시절에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범현이가 1군에 올라와가지고 선행 한번 가서 이긴 다음에 1군 올라와가지고 11번 게이트에서 한번 들어와요. 11번 게이트에서 어떻게 들어왔어요? 혼자 외곽으로 뛰었어요. 힘이 있으니까 모래 안 맞으면 뛴다니까요. 이런 말들은. 그럼 1번 게이트요. 1번 게이트에서 만약에 범현이가 우리가 여기서 판단해야 되는 게 범현이가 이 말이 모래를 맞으면 안 뛴다는 걸 알아. 그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이번엔 죽기 살기로 선행 가요. 근데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죽기 살기로 선행을 갔다고 쳐요. 선행을 갔어.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얘가 선행 갈 수 있는 편성이에요? 선행 갈 수 있는 편성이 아닌데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가? 죽기 살기로 가. 그럼 누가 나와요? 일단 장산 재앙이 나와요. 그 다음에 마운틴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9번이 뭐야? 전승대세가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1400이니까 200m 힘 몰고 갔다 그래요. 200m를 막 몰고 나왔어. 결국에는 막 여기서 막 다 따라 나오는데 여기 가서 3코너 가서 선행을 탁 갔어. 이게 몇 미터야? 200m, 400m. 400m 이상을 힘주고 가서 우리나라에서 들어올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안하자라는 얘기죠. 결국에는 뭐가 문제라고요? 범현이가 최범현 기수가 이마필이 모래를 맞으면 안 뛴다를 알고 있느냐 없느냐. 문세영 기수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근데 이제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천천히 가서 달고 가는 겁니다. 그냥 천천히 가서 그냥 10번, 11번 얘네들도 무리하면 안 되니까 그 자리만 안 내주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리만 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행대로 이렇게 쫙 경주가 펼쳐진다면 또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경주에서 그러고 보니까는 앞에 아까 말씀드린 몇 말이에요? 10번, 뭐 또 11번, 12번, 9번, 5번 다 이게 얘가 다 있어요. 그 다음에가 이렇게 있어요. 나머지 무리들. 그러니까 요 네 마필이 얘네들은 죽어요. 그러니까 죽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마필들이 싸우면 죽을 수 있는 여지가 1번이 이렇게 치고 나오겠죠. 그러면 이 무리 뒤에서 가장 안정적인 전개를 나오는 마필이 얘예요. 이 경주가 여러분들 무슨 경주예요? 1군 하이클래스죠. 안 센 편성이에요. 결코 안 편성이에요. 골드마운틴, 후주 퍼펙트 이런 마필들 이미 다운되는 중이에요. 지는 해죠. 지는 해고요. 장산해역은 막 럭키라이트 선행 가야 되죠. 전승대세 뭐니뭐니 지금 20km 이상 불어있죠. 강성대국 승군전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그래도 강자팀에서 달고 갈고 닦고 조이고 실력을 쌓은 게 5번 천망이야. 근데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린 이런 경우 1번이 선행을 갔다고 치자고 그러면 10번 자 11번이 여기 있어요. 얘는 외곽에 모래 안 맞고 갈 수 있어요. 1번은 불리해도 얘는 뭐 말이 나쁘니까 사이즈가 약하니까 안 되고 그러니까 얘예요. 얘.
그래서 이 경주는 5번, 11번 이렇게 일단 기본권입니다. 기본. 그 다음에 뭘 가져갈까 생각을 하는 중인데 3번, 2번은 기본이 있어야 돼. 이게 주력이고 이게 두 마리는 있어야 되겠죠. 후리바람까지 가져가기엔 너무 군용수가 많은 것 같고. 근데 지금 장상 카우보이가 말이 조금 아니라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상 카우보이가 그렇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센 마필은 아닌 것 같다 그랬는데 그날 쏙 들어오면서 저한테 창피를 줬던 마필입니다. 아무튼 이 경주는 전망이 좋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12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죠? 10월 21일 일요일경마 예상 모두 토요경마 예상 모두 마쳤습니다. 네, 시간을 너무 많이 끈 관계로 바로 인사드리고 일요일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